사이가 안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건물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원고 앞으로. 근데 아직 대지 부분은 원고가 등기가 안 됐으니까 취득을 못 했죠. 그런데 이렇게 이혼하고 이제 다 넘겨줄 상황이 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 피고 1이 시어머니거든요. 그리고 이 피고 2에 대해서는 이제 어머니가 되고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땅 부분을 이제 등기를 했는데 이 피고 1이 이제 분양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게 분양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회사 앞으로 보전 등기가 되고 이 사람 앞으로 이게 이전 등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피고 1이 이제 주기가 싫으니까 어차피 대지권 등기하고 이 약속에 따라서 지금 며느리한테 넘어가야 되니까 싫으니까 이걸 안 주려고 어떤 트릭을 좀 썼냐면은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이 아들 앞으로 명신탁한 거다 이거를. 그래서 명신탁을 해지한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이 대지권을 넘겨와 버렸어요. 자기 앞으로. 피고 2 앞으로 대지권이 등기된 걸 갖다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왔습니다. 자, 이런 사안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원고가 뭔 소리냐, 내한테 다 주기로 했지 않았느냐 라고 해서 이 두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 라고 하는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습니다.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인지는 정확하진 않네요. 이게 건물 명도 등 이제 부당이 됐금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원고가 며느리인데 어쨌든 자기가 이 대지 지분권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비켜라 이전 등기해달라 이런 소송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이 집합건물법에서 전유 부분의 소유자는 대지 지분권을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분양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대지 사용권을 가지는 사람인데,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을 가지는 사람인데, 이 원고한테 전유 부분을 넘기면서 그 뒤로는 대지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처분이 금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 버렸으면, 이걸 다른 사람한테 피고 3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양도해 버렸으면은 이 처분행위는 당연히 금지가 되죠. 법에 바로 어긋나는 거니까 금지가 되는데, 이 사건은 뭐가 논란이냐면은 이렇게 넘긴 케이스가 아니라 어머니 되는 사람이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소송으로서 돌려받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도 분리 처분이 금지되는 처분의 개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처분의 개념에.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든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법 기본 이념으로서는 처분이라 그러면은 법률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판다든지 증여한다든지 교환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처분 개념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피고 이 사람 기준으로 봐서는 명의신탁 해지에 응하고 돌려주는 거, 이런 것까지도 처분의 개념에 좀 광범위하게 포섭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판단에 의미가 있어요. 판단. 299페이지 상고 이유 2점 보면은 이게 소송이 지금 원고가 이전 등기해달라 또는 비켜줘라 이런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소가 나왔습니다. 반소는 피고가 원고 상대로 하는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고가 뭐라 그랬냐면은, 특히 피고 1이 그랬겠지. 피고 1이, 너 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건물은 너가 가지고 있지만, 땅은 내 거니까, 사용료 달라. 부당이득 반환. 이런 소송을 했어요. 그런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그 상고유 2점에 대해서 이 점에서 판단을 했는데, 피고 1이, 피고 1 앞으로 격려된 이 사건 대지 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인 이상, 피고 1이 이 사건 대지 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네가 소유권도 안 가졌는데 뭘 소유권을 가졌음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말이 되느냐. 그죠? 이해되시죠? 자, 잠깐요. 그 다음에 이게 대망의 이제 300페이지네요. 대법원 2006년 3월 12일 판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 처분을 금한다. 분리 처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잖아요.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을 이제 금하고 있는데, 그 처분의 개념이, 아까처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일반 법률행위에 따른 그 법률행위를 처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금 전에 그 본 판결은 명신탁을 해지해서 돌려주는, 소송으로 돌려주는 이런 부분도 그 처분 금지한다라는 그 개념에 포섭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 판단에 약간 뭐 유사한 그 처분의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과의 좀 유사한 그런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이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 판결 이유를 보셔도 사실 잘 모르는데, 지금 303페이지. 제가 따로 사안의 개요를 한번 적었습니다. 이렇게. 사안의 개요. 일단 그 회사가 이제 유천건설이라는 회사인데요. 유천건설의 회사인데, 이 한국수자원공사,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아서 이제 분양 사업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분양을 해서 원고들한테 이제 분양 대금도 다 받았는데, 문제는 이게 짓다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유천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이제 그 뒤에 돈을 모아가지고 유천건설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됐어요. 근데 대지권에 관해서는 못 만들었습니다. 등기부를. 그러니까 결국은 또 전유 부분하고 이 대지권이 분리됐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유천건설에 대한 채권자, 주로 이제 제가 그때 읽은 기억으로는 하도급업자들 같아요. 공사대금업자들. 이 유천건설에 대해서 공사대금 받을 이 채권자들이 돈 받기 위해서 유천건설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 가지는 대지에 대한 이전 등기 채권, 여기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가압류.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가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다음 순으로 유천건설 상대로 판결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압류까지 했어요. 이전 등기 채권에 대한 압류.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유천건설에서 분양을 받은 일반 수분양자들이
등기 소유자, 등기 보유자, 현재 갖고 있는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등기해달라. 내 지분에 따른 대지 지분을 넘겨달라. 라는 소송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1심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만약에 이게 대지 지분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분양 이 대지가 집합건물법의 대지 사용권, 대지 지분이 아니고, 만약에 일반 그냥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건물을 땅을 샀는데 그 채권자가 돈 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 채무자가 그 땅 판 사람한테 대해서 가지는 이전 등기 채권을 가압류하고 나중에 압류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상태에서는 이 판 사람이 이제 압류나 가압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전 등기를 해주지 마라, 이런 결정이 나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 채무자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지 마라, 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이 가압류나 압류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전 등기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전 등기 판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법리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1심 판결은 어떻게 났냐면은 그 기본 법리대로, 기본 법리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수자원공사는 이전 등기를 하되 이 가압류, 이제 압류죠, 그죠? 압류 단계로 변했으니까 압류가 해제되는 것과 동시에 이전 등기를 해줘라,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305페이지 보시면 재판의 경과, 그래서요 1심 법원 판결을 결론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문이라고 합니다. 피고가 이제 수자원공사입니다. 등기를 가지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유천건설과 피고 보조 참가인, 이거는 이제 그 공사업자들이죠. 유천건설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가압류, 압류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천건설과 피고 보조 참가인들 사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압류 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들에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판결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집합 건물의 대지권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주 지극히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이게 이렇게 판단할 수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집합 건물이 아니라 그냥 일반 건물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샀다, 건물하고 유천건설로부터 땅하고 건물을 사서 내가 유천건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고 이제 수자원공사, 유천건설,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건물과 땅을 갑이 샀어요. 그런데 유천건설이 이 건물에 대해서만 넘겨주고, 등기를 넘겨주고 이걸 못 넘겨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대지권이 아니죠. 땅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유천건설에 대해서 이전 등기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유천건설은 또 수자원공사, 원래 분양했던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이전 등기 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리적으로는 이게 피고는 유천건설에게, 유천건설은 갑에게
이전등기 하라 이런 판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재판에 걸림돌이 뭐가 되냐면은 이 피고에서 유천건설로 이 넘어오는 요 채권을 다른 사람이 압류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압류를. 그러면 이때 갑이 얻을 수 있는 판결은 1심 판결과 같은 주문이 납니다. 이걸 압류를 해제함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하라. 해제함을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하라. 이런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제됩니까, 압류가? 압류가 어떻게 해결돼요? 돈 줘야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결론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집합 건물의 대지가 아닌 일반적인 그 모습이에요. 판결의 흐름입니다. 근데 이게 해필 이제 집합 건물의 대지였단 말이에요. 대지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집합건물법 그 20조 분리처분이 금지에 해당된다라고 1심은 이제 이런 이 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이전등기하라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 가압류나 압류가 결국은 수분양자들한테 그 분양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화된 이 땅덩어리가 대지 사용권화된 이후에 가압류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땅덩어리에 대해서 그 가압류가 무효라는 거죠. 무효. 분리처분 금지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이 된다. 참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아까 제가 분리처분할 때 처분은 일반적으로는 그게 법률행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법원의 결정에 따른 가압류, 압류 이런 것도 그 처분에 해당되느냐? 처분한 게 아니라 처분 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의미가 있었던 판결이에요. 1심은 이제 그런 부분을 쟁점이 안 됐는지, 아니면 쟁점이 됐어도 그거를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심은 어쨌든 아까 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반해서 2심하고 3심은 가압류 압류도 역시 대지 지분화된 이후의 처분이기 때문에 무효다. 그래서 이런 이 판결도 역시 이 처분의 개념을 다소 넓게 해석을 함으로써 전유 부분과 대지권이 분리되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법원의 판단은 이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압류가 유효하다라고 하면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에 대한 압류가 유효하다라고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에 대한 집행은 그 부동산을 경매로 하는 방법에 따르거든요. 그럼 결국은 땅덩어리가 경매로 나오게 돼요. 경매로 나오게 되니까 결국은 이게 집합건물법에서 목적하는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전유 부분 따로, 토지 소유권 또 별개로 따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거는 목적 자체에 반한다. 그래서 이거는 압류나 가압류가 무효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 바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유 부분을 받았는데 대지 지분을 좀 못 받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지 지분을 받아오느냐 라고 하는 약간의 소송적인 절차예요. 등기적인 절차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결과만 제가 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310페이지에 2004년 대법원 판결은 일단 3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 누락된 대지 지분 등기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 313페이지 그 첫째 줄 보시면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60조 2에 보면 이 대지권 변경 등기라는 뭐 제도가 있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대지권 변경 등기에 따라서 가능하다. 대지권 변경 등기 절차를 밟아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죠. 생각을.